자면서, 운전하면서, 청소하면서, 출퇴근길에 일하면서 듣는 야담. 야담 통통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한 마을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전해드립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원인은 우물물. 그런데 그 우물 속에서 발견된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것은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10년을 기다린 죽음의 복수. 지금 시작합니다. 일부 마을의 죽음. 철컥. 대문이 열리는 소리.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보게. 누구 없소? 관아의 나졸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철뻑, 철뻑. 물기. 마루 전체가 물에 젖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나졸이 안채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악. 때는 숙종 28년, 서기 1702년. 경기도 한 작은 마을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이름은 청림촌. 약 1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평범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이웃 마을에서 장을 보러 온 상인이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너무 조용한데? 보통 이 시각이면 아낙네들이 우물가에 모여 물을 길어올리고 아이들이 골목을 뛰어다니고 닭과 개들이 요란하게 울어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상인은 가장 가까운 집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여보게. 누구 안 계시오? 대답이 없습니다. 똑똑똑똑. 더 세게 두드려 봅니다. 여전히 조용합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상인은 살며시 대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대문이 열렸습니다. 잠겨있지 않았던 겁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상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당 곳곳에 물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물 항아리가 엎어져 있고 바가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여보게. 목소리가 떨립니다. 안채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헉. 상인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방 안에 한 가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세 아이. 모두 바닥에 널브러진 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입가에는 검은 액체가 말라붙어 있고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상인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 모두 같았습니다. 집마다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밥상을 앞에 두고 죽어 있었고, 어떤 집에서는 마당에서 물동이를 안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무덤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인은 급히 가까운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다급한 보고를 받은 관아에서는 즉시 조사관을 파견했습니다. 2부 조사 시작. 철그럭, 철그럭. 말발굽 소리가 청림촌으로 다가옵니다. 관아의 조사관 이판서. 그는 30년간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베테랑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군. 고요함. 너무나 고요합니다. 바람 소리만이 휑하니 빈 마을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판서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을 안쪽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확인한 집. 문을 열자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죽은 지 하루가 지난 시신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 이판서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조심스럽게 시신을 살펴봅니다. 입 주변에 검은 자국, 손톱 밑에 피, 온몸에 퍼진 검붉은 반점. 중독이로구나. 독살. 하지만 누가, 왜, 마을 사람 전체를 한꺼번에 독살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판서는 더 많은 집을 확인했습니다. 10채, 20채, 30채. 모두 같은 증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집에 물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물동이가 넘어져 있거나 바가지에 물이 가득 담긴 채로 있거나 혹은 마루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물인가? 이판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급히 마을의 중심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철벅, 철벅. 젖은 땅을 밟으며 걸어갑니다.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우물 주변. 물이 여기저기 튀어 있고 바가지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물을 길어 올렸던 흔적. 이판서는 우물을 들여다봤습니다. 깊고 어둡습니다. 물 표면이 저 아래 검게 빛나고 있습니다. 물을 떠오너라. 나졸 하나가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줄이 내려가는 소리. 그리고 철벅. 물에 닿는 소리. 다시 줄을 당겨 올립니다. 끼익, 끼익. 두레박이 올라옵니다. 물이 찰랑거립니다. 이판서는 조심스럽게 물을 살펴봅니다. 색깔은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냄새는 약간 이상합니다. 썩은 듯한, 아니, 뭔가 다른 냄새. 이 물을 한양으로 보내라. 의원들에게 분석시켜야겠다. 그날 밤, 이판서는 마을 회관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촛불을 켜고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사망자 수 112명. 사망 시점 모두 같은 날, 같은 시간대. 사망 원인 중독 추정. 공통점 모든 집에 물이 있었음. 우물물이 문제다. 틀림없어. 하지만 왜 우물물이 독이 되었을까? 누가? 어떻게? 이판서는 다시 우물을 떠올렸습니다. 그 깊고 어두운 우물. 그 안에 무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3부 첫 번째 단서. 이틀 후 한양에서 급보가 도착했습니다. 대감 의원들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졸이 급히 보고서를 전했습니다. 이판서는 서둘러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물 분석 결과. 비소 성분 검출. 수은 검출. 부패성 물질 다량 검출. 원인 동물 혹은 인간 사체의 장기간 침수 추정. 사체. 이판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물 안에 시체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물을 팔아. 바닥까지 전부. 다음 날 새벽. 마을에 인부 20명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우물의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철벅, 철벅, 철벅. 두레박이 쉴 새 없이 오르내립니다. 하나, 둘, 셋. 수백 번을 퍼올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드디어 우물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부 하나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밧줄을 묶고 조심조심 바닥으로. 우물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은가? 예.
괜찮습니다만 냄새가 고약한 냄새, 부패한 냄새. 인부는 우물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네, 대감님. 비명에 가까운 외침. 무엇인가? 무엇이 보이는가? 시체입니다. 사람 시체가. 인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구가. 이판서는 즉시 명령했습니다. 모두 끌어올려라. 하나도 빠짐없이. 사부 우물을 파다. 드르륵, 드르륵. 밧줄이 당겨지는 소리. 첫 번째 것이 올라옵니다. 으윽. 인부들이 신음합니다. 헝겊 더미처럼 보이는 것. 하지만 자세히 보면 사람입니다. 부패한 시신. 물에 오랫동안 잠겨있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시신. 옆에 놓아라. 이판서가 명령합니다. 그의 얼굴도 굳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신이 올라옵니다. 털썩. 바닥에 놓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대감님. 계속 나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게 대체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그리고 열 번째. 대감님,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인부가 아래서 보고했습니다. 이판서는 우물가에 놓인 19의 시신을 내려다봤습니다. 부패가 심하게 진행되어 얼굴을 알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모두 사람.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옷을 확인해봐라. 나졸들이 조심스럽게 시신의 옷을 살펴봅니다. 대감님, 이것은 평민의 옷입니다. 이쪽도 그렇습니다. 모두 평범한 옷차림입니다. 이판서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민. 양반이 아닌 일반 백성들. 그들이 왜 우물에 빠져 죽었을까? 아니, 잠깐. 시신을 자세히 살펴라. 외상은 없는가? 나졸들이 더 면밀히 확인합니다. 대감님, 이 시신 두 개 꼴이 깨져 있습니다. 이쪽도 목에 자국이. 이 사람은 등에 칼 자국이. 이판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살인이다. 5부 첫 번째 반전 마이너스 19의 시체. 살인. 단순한 익사가 아닙니다. 누군가 이들을 죽여서 우물에 던진 것입니다. 하나하나 기록하라. 외상의 종류, 위치, 모든 것을. 이판서는 시신들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 시신 남성, 40대 추정, 두개골 한몰. 두 번째 시신 여성, 30대 추정, 목 졸린 흔적. 세 번째 시신 남성, 50대 추정, 등의 자상. 네 번째 시신 남성, 20대 추정, 갈비뼈 다수 골절. 다섯 번째 시신 여성, 20대 추정. 여섯 번째 시신 아이, 10세 전후, 전신 타박상. 일곱 번째 시신 남성, 60대 추정, 복부 자상. 여덟 번째 시신 여성, 40대 추정, 두개골 골절. 아홉 번째 시신 아이, 5세 전후, 목골절. 열 번째 시신 남성, 30대 추정, 전신 자상 다수. 이건 학살이다. 이판서는 중얼거렸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10명.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가? 왜? 그리고 언제? 의원을 불러라. 이판서는 시신의 부패 상태를 분석하게 했습니다. 의원은 오랜 시간 시신을 살폈습니다. 대감님. 의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이 시신들.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얼마나?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7년, 길게는 10년은 된 듯합니다. 10년?
이 판서는 놀랐습니다. 10년 전,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시신들이 우물 속에 잠겨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이 물을 마셨다는 건가? 의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독이 축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시신의 부패가 심해지면서 독성이 강해졌을 것입니다. 이 판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0년 동안 마을 사람들은 죽은 자들과 함께 물을 마셔온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찾아라. 이 판서가 명령했습니다. 대감님,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아니다. 생존자가 있을 것이다. 마을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끝자락 작은 오두막에서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으윽, 으윽. 노인은 침상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장, 정신을 차리시오. 이 판서가 흔들자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누구시오? 관아에서 나왔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물물을. 우물물이 어떻게 되었소? 마셨소. 모두 마셨소. 노인장은 왜 살아계신 것이오? 노인이 가리킨 곳에 항아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빗물을 모아두었소. 나는 우물물 맛이 이상해서 마시지 않았소. 이 판서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것이군요.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물맛이 이상했소. 그래서 빗물을 마셨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냥 마셨지. 그리고 하루 만에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 죽었소. 이 판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장, 한 가지만 더 여쭙겠소. 10년 전, 이 마을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소?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노인장. 노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이 판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알고 있다. 무언가를 알고 있다. 육부 두 번째 반전 마이너스 10년 전의 진실. 이 판서는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노인장, 말씀하시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노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릅니다. 아무것도. 노인장, 그만 가보시오. 이 늙은이는 곧 죽을 몸.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나졸이 다가왔습니다. 대감님, 이것을 보십시오. 나졸이 낡은 장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마을 회관에서 발견했습니다. 마을의 호적 장부입니다. 이 판서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숙종 18년, 1692년. 그해 마을에 이상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가족 전체 이사, 연락 두절, 행방불명. 이런 기록이 무려 10가구, 총 10가구, 정확히 10명. 이 판서는 다시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시신 19, 사라진 사람 10명. 일치합니다. 이들이 그 사람들인가? 이 판서는 장부를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사라진 10가구의 명단. 1. 김철수, 남 42세, 농부. 2. 박순희, 여 35세, 김철수의 아내. 3. 이영호, 남 50세, 목수. 4. 최등남, 남 25세, 농부. 5. 정숙희,
여 28세 최등남의 아내. 6. 김동희 남 8세 김철수의 아들. 7. 박만수 남 58세 농부. 8. 홍말년 여 45세 박만수의 아내. 9. 김순동 남 4세 최등남의 아들. 10. 윤대봉 남 33세 대장장이. 나이 성별 모두 시신과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 판서는 다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장. 이 판서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 명단을 보시오.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들이 우물에서 발견되었소. 10년 전 무슨 일이 있었소? 왜 이들이 죽었소? 노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으윽, 으윽. 노인장. 죄를 지었소.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소. 이 판서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흉년이 들었소. 노인의 회상이 시작됩니다. 1692년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논밭이 말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소. 하지만 일부 가구는 달랐습니다. 김철수네, 이영호네, 박만수네. 그들은 몇 년 전부터 곡식을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았소. 마을 사람들이 부탁했습니다. 조금만, 정말 조금만 나눠달라고. 하지만 안 됩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거절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났소. 분노가 쌓였습니다. 원망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였소. 80여 명의 어른들. 그들은 회의를 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 곡식을 나눠야 한다. 빼앗아야 한다. 분노는 광기로 변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집을 습격했소. 똥, 똥. 북소리. 마을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곡식을 내놔라. 우리도 살아야 한다. 돌을 던지고 몽둥이를 휘두르고 막아라. 막아. 김철순의 식구들이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80명 대 10명. 결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죽였소. 노인이 고백했습니다. 아이들까지 모두. 그리고 시체를 우물에 던졌소. 이 판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물에? 그래야 증거가 남지 않는다고. 누구도 알 수 없을 거라고. 마을 사람들은 시체를 우물에 던졌습니다. 하나하나. 첨벙, 첨벙. 깊은 우물 속으로. 그리고 우물을 계속 사용했소. 예. 무덤 위에서 물을 마신 것이요. 그렇소. 이 판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단 관기, 집단 범죄,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10년. 7부 세 번째 반전, 집단 범죄. 이 판서는 더 물었습니다. 그 후로 아무 일도 없었소.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소. 우물물도 맑았고 마을도 평화로웠소. 하지만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1년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소. 어떤 일들이었소? 밤마다 우물에서 소리가 들렸소. 철벅, 철벅. 물 튀는 소리.
처음엔 바람인 줄 알았소. 하지만 점점 커졌소. 딸깍, 딸깍. 밤마다 들리는 소리. 어떤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그림자를 봤다고 했소. 10개의 그림자를.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공범이었으니까. 그리고 물맛이 변하기 시작했소. 6개월 전부터. 처음엔 약간 쓴맛이 났소. 그 다음엔 비린내가 났소. 최근엔 썩은 냄새가 났소. 하지만 마을에 우물이 하나뿐이었소. 마실 수밖에 없었소.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벌을 받은 것이요. 이판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10년을 기다린 복수였군요. 이판서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10년 전 마을 사람 80명이 10명을 죽였습니다. 시체를 우물에 던졌습니다. 10년 동안 시체는 썩어갔습니다. 물은 서서히 오염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독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을 사람 112명이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복수가 완성된 것이요. 이판서가 말했습니다. 노인은 울었습니다. 죗값을 치른 것이요. 모두가 죗값을. 노인장, 왜 말씀하지 않으셨소? 왜 그때 관아에 알리지 않았소? 노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두려웠소. 발각되면 우리 모두 죽을 것이라. 그래서 숨겼소. 10년 동안 숨기고 살았소. 하지만 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알고 계셨소. 죽은 이들도 알고 있었소. 그리고 복수했소. 이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8부 복수의 완성. 이판서는 관아로 돌아와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청림촌 집단 사망 사건. 원인 우물물 중독. 우물 속 시신 19 발견. 10년 전 집단 살인 사건의 희생자들. 가해자 마을 주민 80명. 피해자 김철수 외 9명. 10년 후 가해자 112명 사망. 이것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이판서는 고민했습니다. 사건인가? 사고인가? 아니면 복수인가? 보고서가 조정에 올라갔습니다. 임금 앞에서 신하들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는 천벌입니다. 하늘이 내린 벌입니다. 아니옵니다. 단순한 중독 사고입니다. 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이 말했습니다. 집을 허물라. 예. 청림촌의 모든 집을 허물라. 그리고 우물을 메워라. 아무도 그곳에 살 수 없게 하라. 이는 숙종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다. 징벌이다. 하늘의 징벌. 청림촌은 폐촌이 되었습니다. 모든 집이 허물어졌습니다. 우물은 흙으로 메워졌습니다. 죽은 자 112구는 마을 입구에 공동 묘지를 만들어 묻었습니다. 우물 속 시신 10구는 따로 묘를 만들어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10명의 혼령이여. 편히 잠드소서. 이판서가 직접 글을 썼습니다. 생존자 노인은 한 달 후 죽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용서하시오. 우리를 용서하시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판서는 노인의 시신을 청림촌 공동묘지에 묻어주었습니다. 같은 곳에서 속죄하시오.
그로부터 며칠 후 이판서는 다시 청림촌을 찾았습니다. 텅 빈 마을, 허물어진 집터, 메워진 우물, 바람만이 쓸쓸히 불어갑니다. 스우. 이판서는 우물이 있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복수인가? 징벌인가? 아니면 인과응보인가? 물을 마시며 살았던 자들이 물로 인해 죽었습니다. 죽은 자들을 우물에 던진 자들이 그 우물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10년. 딱 10년. 하늘은 지켜보고 있었구나. 이판서는 중얼거렸습니다. 에필로그. 청림촌 터는 그 후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피했습니다. 저주받은 땅. 핏물이 흐르는 곳. 소문이 돌았습니다. 밤이면 우물이 있던 자리에서 물소리가 들린다고. 철벅, 철벅. 그리고 10개의 그림자가 나타난다고. 하지만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았으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림촌이 있던 자리는 풀과 나무로 뒤덮였습니다. 흔적이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이상한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등골이 서늘해지고 뒤에서 누가 보는 것 같고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철벅, 철벅.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람만 쓸쓸히 불 뿐. 이 이야기는 조선왕 조실록과 각종 야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림촌 집단 사망 사건. 공식 기록에는 흉년으로 인한 내부 갈등, 우물 오염으로 인한 집단 중독, 천재지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10년을 기다린 복수, 하늘의 징벌, 인과응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죽은 자들의 복수일까요? 아니면 하늘의 뜀일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악행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당장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년, 5년, 혹은 1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청림촌처럼 오늘은 조선시대 한 마을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죽음, 19의 시신, 10년의 기다림, 그리고 완성된 복수.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만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뿌린 씨는 반드시 우리가 거둔다는 것을. 선한 씨를 뿌리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한 씨를 뿌리면 악한 열매를 거둡니다. 청림촌 사람들처럼 독이 든 물을 마시는 일이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야담 통통은 앞으로도 이렇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조선시대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올 예정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통통 튀는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야담 통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